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코딩의 나고팔입니다. 네, 오늘은 리트코드 53번 맥시멈 썸 서브 어레이라는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리트코드고요. 네, 우선 제가 그 PPT에서 설명을 두 개를 드렸습니다. 솔루션을 두 개를 소개를 드렸고요. 하나는 DP를 이용하는 방식, 하나는 디바이드 앤 컨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굳이 뭐 디바이드 컨커를 왜 어렵게 이용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문제 밑에 이렇게 보시면 팔로우업에 디바이드 컨커를 이용해서 풀 수 있으면 풀어봐라 라고 해서 제가 풀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좀 더 솔루션 접근이 쉬운 DP부터 진행을 하겠고요. 네, 코드는 파이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파이썬을 좀 보고 있어서 겸사겸사 공부도 할 겸 네, 이렇게 파이썬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nums라는 배열의 길이만큼 배열을 만드는데 0으로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DP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넘스라는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면 이 0이라는 값이 9개가 복사가 돼서 배열을 만들고 그 다음에 DP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선 초기 값은 이렇게 배열의 시작 값을 넣어주고 우리가 결과를 뽑아줄 아이도 초기 값을 시작 값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DP식을 써준 것을 그대로 풀기 위해서 레인지를 만들고요. 1부터 시작해서 초기 값을 0을 넣었기 때문에 굳이 0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주면 되는 거고요. DP의 i는 max DP 이전의 DP 값 더하기 nums의 현재 값을 더하거나 아니면 nums i부터 시작하는 이런 값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DPI가 양수인 케이스만 아마 해당을 할 거고요. 왜냐면은 지금 nums의 i와 nums의 i가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양수면 얘를 선택할 거고 얘가 음수면 아마도 얘를 선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 디바이드 컨커에서 풀 때 이 DPI를 모두 다 찾을 필요가 없이 그냥 배열 어떤 값 하나로 그냥 이렇게 퉁쳐서 이용을 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RET 값은 max의 얘도 역시 RET와 DPI 중에 최대값을 계속 갱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RET 값을 출력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뭐 맞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서밋을 해보면 네, 맞았다고 나오네요. 네, 맞았다고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좀 어려운 디바이드 앤 컨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뭐 nums라는 i를 받고 left의 인덱스와 뭐 right의 인덱스를 이렇게 넘겨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이 solve라는 함수만 재기적으로 이제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left와 right가 되고 그래서 뭐 재기 함수로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종료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left가 크거나 같으면 right 아니죠. 같으면 아니고 right면 네 이렇게 레프트가 커버리면 이제 음수의 가장 큰 값을 리턴 시킴으로써 우리는 최대값을 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지게 되는 값을 리턴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미드를 구해줘야 되는데 레프트와 라이트를 더하고 2를 나눠줍니다. 네, C에서는 이게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하나만 하면 나머지를 버리게 되는데 파이썬은 그렇게 하면 소수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기를 두 개를 표현을 해서 소수점을 버려주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뭐 파이썬은 상관없겠지만 C에서 혹시 레프트와 라이트를 더했을 때 인티저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오버플로가 발생을 해서 오답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맞나요? RIGHT 마이너스 레프트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선 뭐 이게 레프트와 라이트가 값이 아주 크다면 오버플로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값이 아주 컸을 때 이 둘을 빼주면 상당히 작은 값이 나옵니다. 또는 뭐 라이트는 어차피 오버플로가 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라이트에서 레프트를 뺐을 때도 당연히 오버플로가 나지 않고요. 그것을 2로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더더욱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프트에서 이 값을 더해줬을 때는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최소한 라이트가 오버플로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이거를 뭐 산술식으로 풀어주면 결국에는 위에과 동일하게 수식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수식을 쓸 수 있다 정도만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프트 썸과 레프트 맥스를 구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둘 다 초기화가 되더라고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 첫 번째에는 1로 들어가서 초기화, 두 번째에는 1로 들어가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포문을 돌면서 레프트 썸을 구하게 됩니다. i는 여기서 레인지에 미들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레프트 마이너스 1까지 레프트 마이너스 1까지 하고 네, 하나씩 줄어드는 방향으로 i 값을 바꿔줄 거고요. 그래서 i 값의 시작 값은 m-1이 되고요. 그 다음 종료 값은 레프트 값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문을 돌게 되고 레프트 썸은 뭐 단순하게 nums의 i를 이렇게 계속 더해 주시면 되고요. 레프트 맥스는 맥스 값 레프트 맥스에 또는 레프트 썸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맥스 값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레프트 썸이 계속 돌다가 결국에는 음수가 되거나 작아지면 여기서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이 레프트 맥스에는 m-1부터 레프트까지의 맥스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서브 어레이의 맥스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라이트 역시 뭐 똑같이 할 거니까 한번 복사를 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 이거를 라이트로 바꿔주시고요. 얘도 라이트로 바꿔주시고 얘는 m 플러스 1부터 돌아서 라이트까지 돌 겁니다. 네, 라이트까지 돌 거고 라이트 플러스 1까지 돌 거고 왜냐면은 라이트가 저희가 이렇게 넘겼기 때문에 라이트 플러스 1부터까지 돌아야 되고 플러스 1. 뭐 얘는 생략해줘도 상관없지만 위에와 약간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네, 플러스 1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 역시 라이트가 되고요. 이것도 역시 라이트가 되고 라이트가 되면 네, 맞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들 맥스는 m의 i 값 중간 값에다가 레프트 맥스 더하기 라이트 맥스를 해주시면 중간이 포함된 가장 큰 값이 여기에 저장되게 됩니다. 제 PPT에서 설명드린 노란색을 포함하는 가장 큰 값이 여기에 저장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변수를 재사용해서 레프트 맥스는 솔브의 nums와 레프트와 m-1까지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라이트 역시 똑같습니다. 라이트도 대신 여기가 m 플러스 1부터 라이트까지 네, 이렇게 돌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세 가의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우리는 리턴 시켜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리턴에 맥스, 레프트 맥스와 라이트 맥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미들 맥스를 해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페이스바 좀 떼고 네, 뭐 이게 보기가 편할지 모르겠지만 코드가 한 줄에 한 페이지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얼추 한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런을 해주시면 네, 빌드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드 에러를 이런 메시지를 보죠. 이거를 네. 이게 제가 파이썬이 주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 뭐 m이 아니죠. nums의 i가 아니고 여기가 m인데 네, 제가 잘못 듣네. 네, 미들을 넣었죠. 네, 이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스트 케이스는 다 맞은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제출을 해보면 네, 이렇게 맞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은 상당히 느립니다. 네, 이게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는 솔루션이고
근데 뭐 그냥 디바이드 컨커를 연습해봐라, 강제적으로 연습해봐라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꾸준히 문제를 푸셔야지 이게 지금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생 때 처음 이런 류의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회사를 14년 정도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뭐 못해도 대략 한 17년, 18년, 19년, 한 20년 조금 안 되게 아마 제 문제를 꾸준히 그래도 꾸준히 풀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문제를 어느 정도는 누구나 소질이 없는 사람들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점 참고하셔서 꾸준히 문제를 푸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